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이번 N분화학에서는 산화하는 반응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화하는 반응은 처음 배우는 게 아니에요. 통합과학 때 한 차례 배웠고요. 이번에 배우는 건 통합과학 때 배웠던 거의 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합과학 때 두 가지 산화하는 반응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첫 번째는 산소의 이동을 통해서 산화하는 반응을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반응을 산화 반응이라고 하죠? 물질이 산소를 얻는 반응을 산화 반응이라고 하고요. 물질이 산소를 잃는 반응을 환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예시로 바로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산화구리와 수소의 반응을 준비했습니다. 산화구리랑 수소가 반응해서 구리랑 물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산화구리하고 수소에서 산소의 얻고 잃음이 일어나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수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는 물로 변화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산소를 얻었어요, 잃었어요? 산소를 얻었죠. 그러면 수소는 산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앞에 있는 산화구리는 구리가 되면서 산소를 잃었기 때문에 환원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수소가 H2가 되는 반응이 산화 반응, CuO가 CU가 되는 반응이 환원 반응, 산화되는 물질은 수소, 환원되는 물질은 산화구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에 쓰는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산화제와 환원제라는 표현인데요. 어떤 물질이 산화가 될 때에는 걔랑 반응하는 물질이 꼭 환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 반응을 기준으로 하면 수소는 자신이 산화되면서 CU, 산화구리의 환원을 돕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신이 산화되면서 다른 물질의 환원을 돕는 물질을 환원제라고 하고요. 여기는 CuO처럼 자신이 환원되면서 남의 산화를 돕는 물질을 산화제라고 했었습니다. 이어서 전자의 이동과 관련된 산화하는 반응의 정의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자를 잃은 물질은 산화가 되고요. 전자를 얻은 물질은 환원이 됩니다. 이번에도 화학 반응식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이온과 마그네슘 금속이 반응해서 구리금속과 마그네슘 이온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전자를 얻었는지 잃었는지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산화되는 물질부터 찾아볼까요? 마그네슘이 마그네슘 이온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선 전자를 얻어요, 잃어요? 전자를 잃어야 되죠. 그럼 여기에 있는 마그네슘은 산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구리이온은 구리금속이 되면서 전자를 얻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구리이온은 환원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왜 이처럼 구리이온과 마그네슘의 반응이 일어나요? 바로 금속의 산화 경향성,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 때문인데요. 여기에 부동호 왼쪽에 있는 물질일수록 산화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즉 이온 상태로 존재하고 싶어 해요. 오른쪽에 있는 물질일수록 산화하려는 경향성이 떨어집니다. 즉 고체 상태로 존재하려고 해요. 여기 반응식에 있는 구리하고 마그네슘 위치를 보면은 마그네슘은 상당히 왼쪽에 있는 물질이고요. 구리는 오른쪽에 있는 물질이에요. 만약에 마그네슘과 구리가 공존해야 한다면 마그네슘은 이온으로 있는 게 안정하고요. 구리는 금속으로 존재하는 게 안정합니다. 지금 반응물을 보면 상황이 반대이기 때문에 안정해지기 위해서 마그네슘이 이온으로, 구리가 금속의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 반응성 순서는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돼요. 보통은 앞글자를 따서 많이 외우는데요. 크카나마라 천리준합, 수구수는 백금금,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통합과학 때 배웠던 내용이고요. 화학원에서는 새로운 산화하는 반응의 정의를 알려줍니다. 근데 왜 그러한 정의가 필요했냐? 여기 벤 다이어그램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U를 전체 산화하는 반응이라고 해볼게요. 전체 산화하는 반응이 이만큼 있으면요. 산소의 이동을 통해서 정의할 수 있는 산화하는 반응이 A만큼 있습니다. 전자의 이동을 통해서 정의할 수 있는 반응이 B만큼 있어요. 그러면 A하고 B에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 산화하는 반응은 여기에 있는 정의 가지고는 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산화하는 반응의 정의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산화수의 변화를 이용한 산화하는 반응 정의예요. 근데 일단 먼저 산화수가 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산화수의 정의는 각 원자가 산화된 정도를 나타낸 가상적인 전화라고 합니다. 근데 정의를 보면 좀 어렵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어떤 원자가 전자를 얼만큼 얻었는지, 얼만큼 잃었는지, 만약에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면 그때 만들어지는 공유전자쌍이 얼만큼 치우쳤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전자의 이동을 숫자로 나타낸 것, 그게 바로 산화수이다.
그러면 이 원자가 전자를 얻었는지 잃었는지를 알려면 전자의 이동을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을 알아야겠죠. 근데 이건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로 전기음성도예요. 전기음성도의 정의가 뭐였어요? 원자가 공유결합을 했을 때 공유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 이게 전기음성도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산화수도 전기음성도를 가지고 정의를 해볼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선생님이 예시로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볼 예시는 물입니다. 자, 얘의 루이스 구조를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산소는 결합할이 2개, 수소는 결합할이 하나이기 때문에 H2의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H2를 보면 공유 전자쌍이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죠. 여기는 공유 전자쌍이 어디 쪽으로 치우치는지 찾을 수 있죠? 전기음성도를 한번 봐볼게요. 수소의 전기음성도는 2.1, 산소의 전기음성도는 3.5예요. 그럼 여기 있는 전자쌍은 누구 쪽으로 치우칠 것이다? 산소 쪽으로 치우칠 것이다. 그러면 산소하고 수소의 산화수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왜? 전자쌍의 치우침이 있었으니까. 이때 전자의 이동을 통해 산화원을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할 거냐? 전자가 갖고 있는 전하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를 끌어온 쪽이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를 빼앗긴 쪽이 플러스의 산화수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2개의 전자쌍을 산소가 빼앗아 왔죠. 전자쌍 하나당 산화수 뿔마 1의 변화가 생겨요. 그럼 산소는 전자쌍을 2개 땡겼으니까 몇의 산화수를 가질 것이다?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질 것이다. 여기는 수소는 어때요? 각 수소가 전자쌍 1개씩을 뺏긴 상황이죠. 그럼 여기 있는 수소는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산화수가 정의가 됩니다. 여기는 MgCl2는 이온 결합 물질이죠. 이온 결합 물질이 만들어질 때에는 이미 전자의 이동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비교적 쉽게 산화수를 써줄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마그네슘 이온이 될 때 전자 몇 개 잃어요? 2개 잃어서 이가 양이온을 형성하죠. 얘의 전하량이 그대로 이온의 산화수가 됩니다. 여기는 염화 이온은 전자 하나를 얻으면서 이온을 형성하죠.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는다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온 결합 물질은 비교적 쉽게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온 결합 물질 보도록 할게요. 이산화탄소의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면은 가운데 탄소를 기준으로 양쪽에 산소와 이중 결합이 만들어진 모형입니다. 이번에도 각 원자의 산화수 정의해 볼까요? 양쪽에 이번에는 공유 전자쌍이 2개씩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전자쌍이 치우칠 때는요, 뿔마 2의 산화수 변화가 생깁니다. 산소랑 탄소 중 누구의 전기음수가 커요? 산소의 전기음수가 더 크죠. 그럼 여기에 있는 전자쌍은 산소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양 끝에 있는 산소는 전자쌍을 2개 땡겼네요. 얼만큼의 산화수를 갖게 했어요?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갖게 될 겁니다. 가운데 있는 탄소는 양쪽으로 산소에게 4개의 전자쌍을 뺏겼죠. 한 개당 뿔마 1이니까요. 탄소는 플러스 4의 산화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공유결합 물질은 만들어지는 공유 전자쌍의 개수와 전자가 어디 쪽으로 치우쳐지는지를 생각하면 쉽게 산화수를 정의할 수 있고요. 이온결합 물질은 이온의 전하를 그대로 산화수로 표현해주면 돼요. 이번엔 비교적 복잡한 분자의 산화수도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세트산을 이루는 원자들의 산화수를 정의하는 건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구조를 그려줄 테니까 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이 산화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선생님은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테두리에 둘러져 있는 수소를 보면 전부 다 단일 결합을 형성하고 있죠. 즉 한 개의 전자쌍의 이동이 나타나야 되는데 수소는 전기음성도가 2.1, 탄소는 2.5, 산소는 3.5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수소는 결합하는 얘들에 비해 전기음성도가 작은 얘들이에요. 전자쌍을 끌어오겠어요? 뺏기겠어요? 뺏기겠죠. 그래서 수소는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갖게 될 겁니다. 수소 자리 전부 다 플러스 1 쓰고 탄소를 봐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탄소는 수소에게서 3개의 전자쌍을 땡겨올 거고요. 오른쪽에는 무극성 공결합이 있기 때문에 전자쌍의 치우침이 없을 거예요. 그럼 왼쪽에 있는 탄소는 3개를 땡겨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의 산화수를 갖게 될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탄소를 보면 3개의 공유 전자쌍에서 전자쌍의 이동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에 결합된 원자들이 산소죠. 산소의 전기음성도는 탄소보다 크기 때문에 전자쌍들은 산소 쪽으로 치우치게 될 거예요. 그럼 이번에 오른쪽에 있는 탄소는 전자쌍 3개를 뺏긴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플러스 3의 산화수를 갖게 될 겁니다. 여기는 산소를 보면 공유 전자쌍 2개씩 갖고 있는데요.
모두 자기 쪽으로 전자쌍을 땡겨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의 산화수를 갖게 되겠죠?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산화수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서술형 문제로 한 번씩 복잡한 분자들의 산화수를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전기음성도를 이용해서 산화수를 정의하는 방법 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각 원자들의 산화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배웠잖아요. 그럼 산화수 변화를 이용해서 산화하는 반응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하는 반응을 어떻게 정의하냐?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 반응이라고 하고요.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예시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메테인의 연소 반응 화학 반응식을 준비해 봤거든요. 얘네들의 각 원자의 산화수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메테인 같은 경우 탄소를 중심 원자로 하고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4개의 수소가 단일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탄소는 전기음성도가 2.5, 수소는 전기음성도가 2.1이죠. 그럼 4개의 전자쌍을 탄소가 모두 끌어오고 있을 거예요. 탄소는 마이너스 4의 산화수를 가질 거고요. 수소는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질 겁니다. 오른쪽에는 O2가 있는데요. O2는 무극성 고응결합으로 이루어진 무극성 분자입니다. 극성 고응결합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전자쌍의 치우침이 없어요. 산화수가 0입니다. CO2하고 H2는 위에 써놨으니까 위에 보고 써볼까요? 탄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4, 산소는 마이너스 2,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원자들의 산화수를 다 쓰고 보니까 왼쪽에 있는 탄소 원자랑 오른쪽에 있는 탄소 원자의 산화수가 다르죠.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로 8만큼 산화수가 증가했어요. 산소를 보면 원래 산소가 0이었는데 산소의 산수가 마이너스 2로 줄어든 게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정의해 줄 수 있냐? 산화수가 증가하는 원자가 포함된 물질이 메테인이죠. 그럼 메테인이 산화가 된 거고, 산화수가 감소하는 원자가 포함된 물질이 산소죠. 그럼 산소가 환원이 되었다.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산화환원 반응을 확인하는지 알겠죠? 각 원자들의 산화수를 정의하고 산화수 변화하는 원자가 있다면 그 원자가 포함된 물질이 산화 또는 환원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배우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드실 거냐면, 아니 산소를 통한 정의나 전자를 통한 정의는 되게 직관적이고 딱 눈에 보이는데 선생님 이거 너무 복잡한 거 아닌가요? 왜 꼭 이렇게 정의해야 하나요? 이렇게 의문을 품으실 수가 있는데요. 산화수의 변화를 통해서 정의할 수 없는 산화하는 반응은 없습니다. 아까 산소를 통해서 정의할 수 있는 게 이만큼, 전자를 통해서 정의할 수 있는 게 이만큼이라고 했잖아요. 산화수의 변화를 통해서 정의할 수 있는 건 전체 모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소의 이동, 전자의 이동을 가지고 산화하는 반응을 판단하지 않고요. 산화수의 변화로만 산화하는 반응을 판단할 겁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다음 시간에 우선순위와 규칙을 배우면 그래도 빠르게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N분화